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큰일 좀 있었고 변동이 많았죠. 예, 연준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자, 연준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금리 동결에도 미중 회담 기대감의 상승. 예. 자, 먼저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자, 연준 발표 전까지는 좀 이렇게 계속 이 밑에 공간으로 활약하는 거 아니야? 연준 발표 잘못 나오면은 위험할 수 있겠는데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연준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어, 연준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금리를 동결하겠다. 그 다음에 관세 이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이제 가닥이 잡히고 관세 협상이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금리를 하락을 시키려면 시킬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만날 의향이 없다. 그 정치적으로 우리는 중립적이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지금 관세 협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참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굉장히 뒤로 미루어지겠구나. 안 좋네. 해서 이제 주가가 내렸어야 됐는데 한마디로 이런 좀 좋지 않은 뉴스들을 시장이 이런 경우에 이제 소화를 잘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경우에 이 이후에 이제 좀 좋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 회의는 이렇게 이제 소화를 잘 해냈다. 예. 그러니까 소화를 잘 해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안 좋은데 그것을 잘 방어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면은 이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도 이제 각각의 뉴스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미중 회담이 뭐 스위스에서 열린다고 그러죠. 그런 이제 회담 기대감에 이제 뭔가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고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불확실성이죠. 예,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고 그렇게 되길 기대감에 어, 그 반도체 쪽 예, 이 수출 규제 완화 소식의 지수를 반전시킨 요인이 됐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 AMD도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에 SOXL도 이렇게 6% 반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TSMC도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쿠팡, 쿠팡이 또 이렇게 꽤 또 좋은 실적 나와서 작년 같은 분기보다 높았다. 예. 저도 쿠팡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도 쿠팡 많이 쓰시죠? 네. 갈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자, 쭉 오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지수 좀
뭐 반등을 좀 시키는데 많이 영향을 줬고, 자, 그 다음에 주요 뉴스가, 자, 알파벳 구글이죠. 예, 7% 이상 급락한 배경. 예, 자, 알파벳이 쫙 급락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푹 떨어지게 되는데요. 엄청난 거래량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거래량은 받은 거이기도 하고 던진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큰 거래량은 뭐랄까, 이 거래량이 이제 떨어져 갖고 이제 받았으니까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엔 좀 그렇고, 큰 거래량은 이것이 이제 뭐냐면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거래량이 나온 후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 개인들이 던지는 것을 세력이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아, 세력이 던진 거구나. 근데 뭐 뭣도 모르는 개인들이 그냥 무조건 떨어지니까 막 받은 거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큰 거래량의 주요 매수자들이 누구인지는 좀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기준점 삼아서 향후에 투자에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과거 이제 테슬라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거래량이 많죠.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고, 여기에서 주가가 더 이렇게 아래로 밀려버리면은, 아, 그렇구나. 예, 안 밀리면, 예, 또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AI가 계속 혁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다음 포탈을 열어놓고 오늘 무슨 뉴스가 있었지, 이렇게 막 보던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 먼저 키죠. 네. 유튜브 먼저 키고 오늘 무슨 뉴스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계속 변해요. 예, 그리고 신기술은 구기술을 잡아먹고, 예, 그런 과정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브라우저를 켜놓고, 예, 구글에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보던 이런 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 그래서 AI로 다 이제 검색을 하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구글 같은 이런 표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애플의 이 총괄님이 이제 전망을 한 점이 악영향을 준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의 이제 이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연준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 모습을 보면 그 뉴스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주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예,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계속 지금 좀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저력이 있는 회사는 이런 수세에 몰렸을 때, 구글이 뭐 제미나이라든가 이제 AI 이런 것도 개발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도 개발하고, 구글도 이제 회사가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계속 이제 변모해 나가야겠죠. 예. 근데 그런 것을 잘 해낸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예, 이런 시대 변화에 뒤처지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아래로 계속 밀리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구글은 큰 회사고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곧 다시 권토 중래, 예, 다시, 예, 이 뭐랄까 반격을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야. 그래서 그런 예상이 이제 맞으면은 저가 매수에 이제 성공해서 크게 돈을 버는 거죠. 과거 이제 엔비디아 사례가 그랬죠.
엔비디아가 이제 2022년 이 후반기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 AI 칩 수출을 막겠다. 예, 이런 발표가 있으면서 굉장히 계속 그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이제 저가 매수 하시는 분들의 이제 판단은 뭐냐면 엔비디아는 엄청난 회사다. 예,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그래요. 테슬라도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자 이제 다들 이제 판단들을 하시는 거죠. 예, 테슬라 앞으로 이제 전망을 보시면서 테슬라는 결국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거야. 또 앞으로 또 어떤 막 서프라이즈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이제 저가 매수에 성공하는 것이고, 에이 테슬라 여기 뭐 뭐도 안 좋고 뭐 CEO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아이 이 회사 앞으로 잘 안 될 거야.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락했을 때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저점 매수를 못 하게 되죠. 자, 감사합니다. 자,